예, 오늘은 특별히 우리 그 윤치영 박사님이라고 분산동에서 그 윤치영 스피치 아카데미를 운영하시고 청와대부터 전국 뭐 제주도까지 강의를 안 가시는 데가 없는 귀한 분이세요. 그리고 뭐 출간한 책만 해도 40권이 넘고 전국에서 정말 제일 가는 그런 스피치 아카데미 원장님이신데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고 하는데 몇 말씀 좋은 말씀 이렇게 들려드리려고 저희가 특별히 초대를 했습니다. 길진 않을 겁니다. 식사하시기 전에 좋은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작업 수혜받은 윤치영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강의할 수 없어서요. 마스크를 벗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기침하거나 발열하지 않는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제가 옆에 가더라도 너무 부담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엑스포 관광, 네, 엑스포 관광 전세버스 업계 레전드 변선호 회장님, 소명희 상무이사님 정말 발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제가 어제 책이 나왔어요. 40번째 책입니다. 책 이름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기. 저는 화술 전문가이기 때문에 의외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60% 이상이 배경 앞에서 서서 말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오다가 쓴 책이거든요. 근데 책이 나오자마자 인터넷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시고 또 제가 뭐 구매해 주셨으니까 제가 화답하는 의미에서 강의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바로 오늘 이게 회의가 있다고 해서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10분 전에 12시 10분 전에 제가 지금 여기 섰거든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 12시까지 알고 있는데 시간을 길게 하면 또 나쁜 강사로 오인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짧게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현재 시국에 대한민국의 직업군을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어제 LK 피부과 원장하고 저녁 식사를 했어요. 삼겹살 맛있게 먹었어요. 먹었는데 딱 들어가니까 사람이 굉장히 작은 그 식당이에요. 한 10평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식당인데 꽉 찬 거예요. 12명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맨 구석에 자리가 2석이 남아있어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다 즐거운 표정을 지면서 식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군산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공문이 오는 거예요. 시청에서 오죠. 또 교육청에서 오죠. 휴원하라. 사회적 거리를 두라라고 하는데 식당에 가면 또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즐겁게 식사하고 저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사도 반토막이래요. 지금 피부과 원장도 고민하더라고요. 직원이 간호사가 8명인데 월급 주기 바쁘다는 거죠. 저도 반토막이고, 네, 자영업자들이 반토막이에요. 네, 엑스포 관광 협동조합도 아마 굉장히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당당함을 보면서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엑스포 관광 협동조합을 위해서 한번 박수 보내주시죠.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 잘 오셨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풍파를 거치면서 여기 이곳에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대단한 승리자이시고 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 속담에 이 말이 늘 가슴에 절절히 와닿아요. 하늘을 나는 것 그리고 바다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땅 위를 반가에 걷는 것이 기적이다.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또 회의에 참석하시고 또 일이 있고 직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이고 또 기적적인 일이겠습니까? 이곳이 기적이다. 시작. 지금이 기적이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서 여러분들하고 강의하고 있고 또 앞에 계신 동료들과 함께 마스크 쓰고 있지만 네, 이런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적 같은 날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시는 재미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알고 죽겠다. 힘들죠. 마지못해 살죠. 그런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요?
제가 긍정법이라는 책을 작년 3월에 썼습니다. 이게 39번째 책이고요. 근데 1년이 돼가지고요. 제가 소장하고 책이 두 권밖에 없어. 두 권밖에 못 가져갔습니다. 오늘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썼던 게 이제 기발한 아이, 현명한 부모라는 책 세 권을 가져왔는데, 이제 이 책은 손자, 며느리한테 드리고 싶은 분은 손 드시면 제 드릴 거고요. 이 긍정학법은요, 긍정적으로 표현하는데,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세상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말이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한 폐렴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럼 이 시련과 고통을 속에서도 웃고 긍정적으로 하란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우한 폐렴 때문에 지금 4권의 원고를 정리해가지고 한 권을 내놨어요. 근데 그게 어제 손혜미 상무이사님이 이제 신청해주신 책이거든요. 그게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게. 그게 스피치 테라피라는 시리즈물 1호예요. 2호가 뭐냐면 성공인의 행복한 처세 소통법, 공감. 공감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감에 관한 책을 쓴 거고요. 그렇게 해서 2편, 3편, 4편의 원고를 썼어요. 근데 제가 정상적인 이제 시류라고 하면 우리가 외국 강의 다니느라고 바쁠 텐데 꼭 묶여 있잖아요. 강의도 없고 또 찾아오성도 없고 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책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위기가 기회다. 이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또 하나는 위기가 위를 만든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위기가 위를 만든다. 시작. 위기가 위를 만든다. 위대한 장군은요, 위기 때, 전쟁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런 위기일 때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네, 여기 바로 손혜미 상무이사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위축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위기 때, 네, 내가 내 관리만 잘하면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동의하십니까? 예. 네,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아는 얘기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떤 상황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고통스럽고 시련기가 있어요. 내가 건강을 잃었어요. 제가 작년 11월에 영덕에 갔다가 라이딩 하면서 팔이 부러졌거든요. 으스러졌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몸에 처음으로 칼을 대가지고요. 여기다 피를 박았거든요. 올 11월에 다시 이걸 뽑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큰 사고였었어요. 이만하니 다행이긴 하지만 이렇게 다치고 나니까 생활 리듬이, 생활 방식이,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어떤 부정적인 상황을, 현실을 뒤집으면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을 잃었어요. 그런데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다. 이건 굉장한 소득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일이 힘드십니까? 힘드신다는 증거는 뭐예요? 아,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힘든 건가요? 감사하죠. 네. 제가 주말 일요일날도 제가 실은 개인 코칭을 해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 축복인가 재앙인가 생각해 볼 때 재앙은 아니잖아요. 축복이잖아요. 네. 일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으면 긍정할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려우면 뒤집어라. 시작. 어려우면 뒤집어라.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절대 걸리지 않아야 될 병이 뭐죠? 암. 치매.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치매입니다. 네, 자기가 치매 걸린지도 모르고 요양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요양병원에 가면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요양병원 간다는 건 뭐예요? 바로 죽을 날을 준비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요양병원 가지 말아야겠는데 요양병원 가지 않으려면 치매 걸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거 하나만 좀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치매 걸리지 않는 방법. 일단 호흡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저는 옆에 둔산 을지대학병원 옆에 제 사무실이 있어요. 윤청 면접 스피치 학원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제가 피트니스 헬스장을 끊어놨거든요. 근데 요즘 운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제가 건강관리를 해야 될까요? 저도 꿀복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전거 타니까요. 자전거. 그런데 운동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앉아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만 해도 굉장히 허벅지 근육을 키울 수 있거든요. 당뇨병이 걸렸다든지 면역력을 키우는데 그걸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은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생활화했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단전 호흡법입니다. 자, 가슴 밑에 횡격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숨 쉴 때 이거 무슨 호흡인가요? 흉식 호흡입니다. 흉식 호흡. 가슴으로 하는 호흡. 횡격막이 올라가고 어깨가 올라가고, 네, 이건 흉식 호흡입니다. 근데 하단전 호흡이 있습니다. 배꼽 밑에 3인치 밑에 하단전이라고 하고요. 배꼽을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라고 하는데, 하단전 호흡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번 다이아몬드 해보시죠. 그리고 엄지손가락 백분에 짚고 이렇게 내려보세요. 그러면 중지가 하단전에 오게 되거든요. 아랫배를 천천히 고르고 길게 눌러주면서 호흡을 내뱉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하면 코와 입을 상황에서 공기를 들이마시는 거거든요. 하나, 많고 들이마시고, 둘 하면 이게 하단전 호흡이거든요. 발성할 때도 도움이 되고, 노래 부를 때도 도움이 되고요. 운동할 때도 도움이 돼요. 가슴으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하단전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숨을 쉬는 거를 태아 호흡이라고 그래요. 어머니 뱃속에서 이 태아는 어떻게 호흡을 할까요? 예, 아랫배로 하는 거예요. 맹고기처럼 호흡을 쉽니다. 그리고 바로 생후 2년, 3년까지도 아랫배로 호흡을 합니다. 맹고기처럼 호흡을 하는 걸 하단전 호흡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 호흡의 중심이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나중에 임종할 때는 하면서 목 조서서 숨을 거두시게 되거든요. 숨이 탁 막힙니다. 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딸이 너무 애절해가지고요. 어머니 목이 마르니까 목에다 입술을 축이시라고 해서 물 한 병을 떡 떨어뜨렸어요. 그게 목에 탁 걸리는 거예요. 그거를 못 이기시고 임종하시더라고요. 목에서 걸려요, 숨이.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는 방법은 호흡의 중심을 밑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하단전으로. 평소에도 하단전으로 호흡하시면 장수할 수 있습니다. 더 하나, 기호흡법이 있는데, 기호흡법은 바로 하단전 호흡을 하면서 들이마시고 잠깐 멈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꽉 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바닥에 발꼬락을 딱 이렇게 조이는 거예요. 제가 발을 걷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발바닥을 피는 게 아니고요. 발꼬락을 이렇게 오므리는 거예요. 사지를 다 움켜쥐는 겁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하나, 아랫배에 힘을 주는 거예요. 아랫배에다 힘을 주고 하나, 둘, 셋, 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1회에 3번,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간식 3번, 하루에 6번 하면 다른 운동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장수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 호흡을 하면요, 막혔던 기가 다다다다다 다 뚫리거든요. 기를 뚫어주는 호흡. 그래서 기호흡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치매 걸리지 않고 오래 장수하시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마시고요. 멈추고 사지를 딱 움켜줍니다. 그 다음에 아랫배 힘을 줍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숨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숨 들이마시고 아랫배 힘을 주고 하나, 둘, 셋. 이렇게 3회. 1분도 안 걸리죠. 이거를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그리고 간식 10시에, 오후 3시에, 저녁 7, 8시에 하시면 혈색이 좋아져요. 여러분, 제가 제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젊어 보이죠? 근데 젊어 보이는 이유가 이거를 제가 실제로 연구고 있거든요. 훨씬 젊어질 수 있고요. 또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요즘은 긍정보다도 초긍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초긍정보다 더 강력한 게 무한긍정입니다. 무한긍정으로 사는 방법은요, 부정적인 상황을 뒤집어주는 긍정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스트레스를 왜 받으셨나요?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받은 거예요. 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문제를 풀고 나면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좀 더 편안할 수 있고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뒤집으면 긍정화시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뭐라고요? 손 들고 긍정보다 더 고수가 있는데요. 무한긍정 맞았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가 있는데 우리 며느리한테 이 책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분이 있으면 손 드세요. 우리 집사람에게 주고 싶다. 그래요? 아이가 있어. 그럼 집사람한테 주고 싶다. 손 들어보시죠. 늦둥이가 있습니다. 2번 받으시면 안 돼요. 아, 그럼 어떤 일이 있습니다. 몇 살입니까? 몇 살이세요? 9살이요. 사모님한테 우리 팀장님하고 여행을 몇 번 했어요. 아, 근데 너무 자상하세요. 오바마가 2가지 말을 남기고 대통령직을 물러났거든요. 한 가지는 유능해져라. 따라합니다. 유능해져라. 네, 유능해져야 됩니다.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네,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저는 능력이 뭐예요? 네, 화술입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청와대부터 제주까지 3,000여회 강의를 했고 지금 40번째 책이 이번에 나왔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계속 2탄, 3탄, 4탄까지 준비해놨다고 했잖아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 권위자이고 전문가이고 레전드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오바마가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친절하라. 시작. 친절하라. 친절한 만큼 좋은 게 없어요. 무제칠시라고 들어보셨죠? 화한시. 활짝 웃어주는 게 친절한 방법이에요. 활짝 웃어주는 거, 화한시. 웃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언시. 따뜻하게 말하는 거, 고맙게 말하는 거, 배려적인 말을 하는 거, 언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안시. 네,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는 거. 바라봐주는 것만으로도 보시가 되는 거예요.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심시. 마음을 써주는 거. 그 다음에 신시. 몸으로 어려운 물건을 뭐 들어준다든지 몸으로 봉사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시. 자리를 양보해주고 자리를 채워주는 거. 이렇게 나오신 것도 여러분들은 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찰시가 있습니다. 미리 헤아려 주는 거. 저는 사람을 볼 때 2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배려심이 없는 사람. 정말 짜증나요. 근데 배려심 있는 사람은 왠지 따뜻하고 친절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친절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친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친시를 말씀드렸는데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화한시. 활짝 웃어줘라. 안시.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줘라. 언시. 긍정적으로 말하라. 좌시. 자리를 양보하고 채워줘라. 그 다음에 신시. 몸으로 봉사하라. 그 다음에 찰시. 챙겨줘라. 이것입니다. 자, 제가 무제 70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생각나는 분? 네. 기억하시죠? 한 가지, 7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쉔쉔. 중국같이 말씀하셨지만 정답을 하겠습니다. 팀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마가 2가지 얘기했습니다. 2가지 중에 한 가지. 오바마 대통령, 네? 역시 유능하세요. 손 들고 또 하세요. 손 들고 말씀하세요. 뒤집어. 친절해서. 네, 친절했잖아. 손 드세요. 손. 네, 유능해져라. 유능해져라. 드리겠습니다. 지금 5분한테 나눠드렸는데 나가실 때 저한테 오시면 사인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인펜을 들고 왔습니다. 아셨죠? 오늘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회사에 나는 회사가 나한테 무엇을 바랄 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생각하시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옆에 함께 하신 분이 타로 매니저 마스터이신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4월 15일까지 우한 폐렴이 가라앉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3월 말쯤 되면 세계적으로 경기가 다시 부상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보름만 참읍시다. 4월 15일에 틀리기. 따라갑니다. 보름만 참읍시다. 보름만 참읍시다.
여러분 이때 이런 위기 이때일수록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남 탓 하시지 마시고 내 관리 잘 하시면서 위기를 같이 이겨내 갑시다. 괜찮아, 나쁘지 않아. 시작. 괜찮아, 나쁘지 않아. 우리가 골프치러 필드에 나가면 not bad라는 말 쓰거든요. 네. 그것보다 더 좋은 말이 뭐예요? not bad. 나쁘지 않아. 괜찮아. 한번 따라합니다. not bad. 나쁘지 않아. 괜찮아. 시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